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으로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벌써 두 군데나 되죠. 그리고 중국 대만도 불안하고 북한 남한도 불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세 군데 이상 터진다 그러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축을 이루고 미국을 중심으로도 축을 이루면은 두 개의 패권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패권이 아니라 제3의 축이 등장해서 세 개의 패권이 다툴 가능성도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세 개의 패권이 등장하면은 삼국지가 됩니다. 힘의 균형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 블록화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다고 증시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벌 확률이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전쟁 당시에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증시를 보면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부진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을 거치면서 횡보한 겁니다. 당시에 영국의 부가 미국으로 이동했었어요. 영국이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미국 채권 보유세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채권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지겠죠? 영국 정부가 이걸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JP 모건에다가 제값받고 팔아버려요. 그러면 차익이 나겠죠. 그걸 가지고 전쟁 자금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이 영국에서 빠져나갔죠. 미국도 전쟁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느라 유동성을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증시가 오른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인데 다우 지수가 5배 올랐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 벌어지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쟁이 끝나도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역은행들이 많이 망하고 중앙은행들이 힘을 가지게 됐죠. 제2차 세계대전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주만 공습으로 해군의 큰 타격을 받았던 미국은 니미츠 제독이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수를 합니다. 이게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올라갔고, 전쟁 이후의 다우지수는 5배가 넘게 오릅니다. 전쟁이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정도 지나서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겪습니다. 전쟁도 이기지도 못하고 결국 베트남에서 철군을 해요. 당시에 재정적자와 근본 이제 포기,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1973년 말에 제1차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요. 1980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를 받아요. 이때 폴 볼커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나중에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그 뒤로 20년간 미국의 다우존스는요 1447% 상승을 해요. 증시가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호황일 때예요. 이때는 부동산, 주식 모두 상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전설들은 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2001년 호황 끝에 닷컴 버블을 맞이합니다.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실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와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2000년대 증시는 저물가, 저금리, 경기 호황을 맞이하죠. 한 번 더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전설들은 이때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을 두어 만났기 때문에 종목만 잘 고르면은 부자가 될 수 있었죠. 한 20년, 5년 정도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25년짜리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오르는 주도주만 잘 고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매크로에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이나 잘 고르라고 하는데, 대세 상승장에선 종목 잘 고르는 게 맞는 거고, 대세 하락장이 오기 전에 매크로를 보면서 위험을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전쟁으로는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이 있거든요. 걸프전 이후로는 증시가 크게 상승했어요.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때는 증시가 하락했는데 닷컴 버블 시기와 맞물린 것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 위기, 금리, 물가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시가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면서 크게 분노했었던 게 이라크전 전쟁 당시인데요. 이때는 증시가 크게 하락했어요.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침공을 당했습니다. 증시도 패닉 상황이 왔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증시는 50% 상승을 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잠깐 증시가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해요. 이후에 증시는 15% 이상 상승을 합니다. 크림반도 사건 이후로 미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석유가 역사적으로 저렴한 시기를 맞이하죠. 저물가 시기가 옵니다. 저물가 시기가 오는데 그 당시 때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를 안 올려요. 저금리, 저물가, 경기는 그 당시 아주 좋다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또 대세 상승장이 이어서 왔죠.
종합해보면은 전쟁 기간 중에 증시가 잠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상승에 돈을 걸면은 이때 손실이 크게 발생해요. 많은 경우가 롱 포지션을 청산시킨 다음에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요. 롱 포지션이 청산당한다는 건 뭐냐면 짧은 기간에 큰 하락이 한번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증시가 올라도 안 사요. 최근의 하락장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거 개미꼬식이지 저러다가 물리면은 안 되잖아 이러면서 안 삽니다. 떨어질 거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쭉 올라가요. 그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는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는 안도감과 넘치는 유동성, 생산성 향상을 겪으면서 대세 상승기를 겪습니다. 보통 전쟁 때 이기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산업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발달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말 타고 총 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전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전투기가 나오고 핵무기가 나오고 점점점 발전을 합니다. 지금은 드론으로 이제 가성비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술 전쟁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기술들이 산업에 도입이 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마진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AI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전쟁보다는 당시의 금리, 물가, 유동성, 경기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 이후의 대세 상승장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금리를 보도록 할까요? 베트남전 당시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오일 쇼크로 인해서 10년간 금리 상승기를 겪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금리 하락기를 겪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를 겪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지금이 폴 볼커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도 언젠간 잡히겠죠? 그 타이밍이 이번에도 전쟁 종료 시기에 맞물리면은 우연히 또 일치하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증시가 하락했고요. 물가가 빠르게 잡힐 때는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그 속도가 많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잡혔어요. 물가만 확실히 계속 하락해 준다면 이후에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예상보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은 감산을 더 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감산도 한계가 있어요. 증산도 한계가 있지만 물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요. 과거 미국의 유동성 지표인 M2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M2 증가율이 감소할 때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나면은 상승장이 옵니다. M2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바로 M2가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돈이 줄어들면은 침체가 오잖아요. 증시가 급락을 하죠. 다시 유동성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늘어난다. 코로나 때 역사적인 M2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역사적인 M2 감소율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고 증시도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 M2 증가율이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만약 상승한다면은 다시 급격한 M2 증가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세 상승장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도 있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고 금리, 물가, 유동성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그게 마침 딱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생산성의 혁신이 있었는데 마침 AI가 등장하고 드론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당장의 우려로 너무 하락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에는 욕심과 공포를 잘 절제해야 돼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넘어가도 안 되고 너무 다운돼도 안 돼요. 중도라고 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사업에서든 투자에서든 사회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그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